구독자님 중에서 저랑 상황이 매우 비슷하셨던 분이 계셔서 좀 전에 댓글을 썼었는데, 관리 직종에서 근무하시다가, 저와 같은 케이스로 일찍 퇴직을 하시고,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중장년 여러분 혹은 은퇴를 하신 분들, 시설관리 쪽에 입문하기 제일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 소방안전관리자 1급 가능한 소방시설 산업안전 기사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실무 경험 아무것도 없이 자격증만 갖고 와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 거냐 막 그렇게 무시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민간 건강요법에 아주 해박하신 할아버지가 의대 갓 졸업한 의대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고 무시하는, 뭐 얘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은 틀릴까요? 그건 한번 어떤 예가 더 맞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결정을 한 시점이 기사 필기시험 접수 일자가 며칠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아예 안 되나 싶었는데 빈자리 접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내일이랍니다. 그래서 내일 접수를 할 계획이고요. 시험 일정은 8월 9일에서 9월 1일인데 CBT이기 때문에 빈자리로 접수를 할 거예요. 아마 과목별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빈자리, 그러니까 접수를 하고 취소하신 분들 자리가 나올 건데 아마 뒤에 있는 분들 자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앞쪽에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한 좀 뒤에 미뤄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서 시험을 보고 싶긴 한데, 뭐 안 된다면은 뭐 일주일이라도 공부해서 시험은 응시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 계획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생각에 일주일만 주어져도 하루 뭐 10시간씩 하면은 안 되겠어요.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해 봅니다.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저랑 참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퇴직하는 뭐 일정도 갖고 계시고 뭐 한데, 그분이 저한테 전기기사 취득을 어떻게 했냐 뭐 묻더라고요.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자신 있게. 취득하게 된 그 핵심적인 노하우는 나는 머리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2배, 3배 노력하면 됩니다. 이번에 소방설비 산업기사도 제가 뭐 전기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취득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할 수 있겠죠. 조금은 수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저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노력해서 이것도 해낼 겁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2배, 3배 노력을 해서 취득을 할 생각이에요. 계획을 한번 짜볼게요. 계획은 제가 유튜브 강의를 들을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를 들을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
소방설비 산업기사도 소방설비 기사랑 그 유튜브 강의를 좀 보니까 이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전기기사만큼. 그래서 몇 개 쭉 해봤더니 다산에듀의 이창선 뭐 채널에서 필기 기출문제 풀이가 있더라고요. 강의 수가 44개 편이 있는데 편당 뭐 30분은 안 됐던 것 같은데 30분 그렇게 했을 때 22시간 걸리는데 하루 2시간씩 했을 때는 11일이 걸리네요. 이거는 지금 일정상으로 2시간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배속으로 해서 5시간 정도 분량은 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일정은 안 나왔지만은 그렇네요. 그렇게 했을 때 5일 정도 걸리겠네요. 뭐 이 정도 좋습니다. 하루 5시간 배속으로 하면은 약 한 1.25 배속으로 하고 필기까지 해도 한 5시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채널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 필기 기출풀이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작정 암기를 하는 데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거를 듣고 나머지 시간이 되면은 나머지 채널의 강의도 좀 소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표시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 거고, 두 번째 계획은 기출 10개년을 4과목이죠. 그래서 40강을 여러 번 회독을 할 생각이에요. 회독을 할 생각이고 과목별로 한번 전략을 세워봤어요. 과목은 소방원론, 소방전기 일반, 소방관계법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렇게 돼 있고 20문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보자분들, 비전공자분들 전기 일반, 구조 원리 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난이도가 대충 보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저같이 비전공자분들도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외울 수 있습니다. 외울 수 있어요. 학습 목표는 기본 개념 플러스 암기 이거든요. 기본 개념을 익히려고 노력을 처음부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이해가 되면 암기도 되겠지만은 물론 우리 같은 지금 시간 없는 상황에선 그냥 외우세요. 외우면서 기출풀이 보다 보면은 이해를 또 도와줘서 암기가 더 깊숙하게 될 수가 있어요. 과목별로 다 포인트는 전략은 1차 때 그냥 1차만 단순하게 패스하려고 하지 마시고 2차 실기에서는 이 4번째 과목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줄 것을 그렇게 많이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외우자. 암기. 그리고 이해. 그래서 두 번째는 암기 노트를 잘 정리해서 세 번째는 실기 대비 문제도 해설을 잘 숙지하자. 저는 매일 아침에 암기 노트를 정리한 걸 저만의 암기 노하우를 좀 담아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올릴 생각이에요. 듣기만 해도 같이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아마도 시험 디데이를 확정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강의와 교재 진도를 얼마나 나갈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저는 지금 근무를 이틀 근무하고 이틀을 쉬지만은 이제는 뭐 필요 없죠. 근무날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서브노트 복습으로 서브노트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질 거고요. 오후에는 기출풀이 기출풀이 강의를 들을 생각입니다.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CBT 시험을 뭐 알던 모르든 자꾸 봐야 돼요. CBT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를 해볼 건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CBT를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기출 10개년 4과목, 4과목, 40강 이것도 저는 교재도 안 샀어요. 필기는 그냥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 필기 뭐 물론 쿠팡으로 주문하면 내일 오겠지만은 다 볼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시험 일정이 너무 좀 짧기 때문에 그냥 CBT 10개년으로만 그냥 공부할 겁니다. CBT는 어떻게 보냐 하면요. 사이트가 comcbt.com 있네요. 여기에 전자문제집 CBT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전기 분야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0년도까지의 문제들이 쭉 있네요. 그쵸? 물론 최근에 법이 좀 바뀌어서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테스트를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넣고 문제풀이. 자,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OMR 머시 문제와 답, 문제 풀기 올드 버전. 이렇게 선택을 산업기사로 선택을 하고, 산업기사에서 보자,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선택. 이렇게 하면은 4과목에 응시함 셀렉트가 있고, 선택연도는 20년도 6월까지 있네요. 6월까지 있으니까 요거를 문제풀이로 요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푸시면은 다 풀고 채점하기 누르면은 점수까지 나와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연습도 되고 이거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 채점을 하고 나면은 밑에 문제풀이까지 나와요. 확인, 강제 채점. 이렇게 전자문제집 CBT를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필기 및 기출 클릭을 하고 여기서 교사용을 선택을 해서 다운을 받으면 그 답만 체크가 돼 있어요. 뭐 해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문제 보기, 문제와 답 보기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산업기사로 해서 볼까요? 소방, 전기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 보기, 정답 보기, 감추기 버튼 뭐 이렇게 해서 문제 보기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은 이렇게 해설까지 나와요. 해설까지. 외우기 쉽겠죠? 이걸로 저는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생각인데, 먼저 기출문제 강의를 듣고요. 강의 그날 들었던 거 그냥 CBT 시험 보세요. CBT 그냥 시험 보는 겁니다. 복습입니다. 복습. 연습 앤 복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서브노트, 물론 처음엔 다 틀리겠죠. 다 적는 겁니다. 그냥. 적고, 암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브노트를 그렇게 작성을 해서 복습을 또 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제가 지금 이 파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요거는 숫자 카드라고 해서 만든 건데, 저만의 암기를 위한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리라든가 어떤 뭐 수치 기준 뭐 그런 거 외울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계획은 뭐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세웠고 일일 계획을 오전, 오후, 저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시험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부할 양을 확정을 하고 일일 계획에다가 계획을 넣을 거예요. 작성을 쭉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 시험 기간이 길다면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획했어요. 이거 오전에 서브노트 복습하는 게 안 맞는다 하면 오후로 넘겨보고 기출풀이가 뭐 언제 하는 게 좋다 하면 뭐 바꿔보고 혹은 뭐 이거 필요 없다 하면 빼고 다른 걸 집어넣고 그렇게 계속 바꿉니다. 그 수험 기간이 조금 뭐 길다면은 계속 나한테 맞는 거를 자꾸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과 중에 계획을 한번 대략적으로 잡고 암기장 아까 말씀드렸죠. CBT 해보면서 암기할 대상 내용들 적는다. 지금 이거는 어제 보면서 그 암기해야 될 거를 한번 필수 강의가 1시간짜리 있어갖고 한번 쭉 좀 봤어요. 그래서 외울 거를 한번 이렇게 적어 봤고요. 왜 이렇게 적냐면은, 저는 그 암기 어플이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은 따로 드릴 건데, 플래시카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어플에다 올리면은 그 카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은 제가 이거를 외우면은 뭐 패스, 못 외우면은 뭐 다시 보기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는 그 어플인데 아주 유용해요. 거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 혹은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겁니다. 이 암기장은 저 같은 경우는 단답형을 많이 적고요. 그 식이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 따로 명함만한 크기의 그 페이퍼에다가 앞뒤로 써서 그것도 수시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 CBT 점수 이거는 이날 CBT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점수를 아까 CBT 그 여기 테스트에서 나왔던 그 점수를 여기다 적어요. 몇 회짜인지 뭐 20년 1회차다. 20년 1회차다. 뭐 50점, 40점, 20점, 뭐 60점. 뭐 그럼 이렇게 점수를 쭉 해요.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1개년도 보기 1회차 분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수험 기간이 좀 길다 보면은 하루에 몇 개씩도 풀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씩 계속 푸는 겁니다. 계속 쭉 하다 보면은 점수가 쭉쭉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또 혹은 어떤 회차께 좀 내가 약한가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이 CBT 문제로 이렇게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할 건데 틀린 문제만도 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CBT 이거 하루에 무조건 몇 개씩 보세요. 그 일정에 무조건 포함해서 무조건 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거 대략적으로 학습 계획하고 일일 계획 짜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모두들,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